닭이 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 아침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과 평화가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우리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부처님의 자비하심이 넘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싸우지 말고 다들 잘들 살자. 네.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정말 전쟁의 소리 없는 그런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기를 비는 아침입니다. 저에게도 자비가 넘치기를 바라면서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게 올라가게 된 이유는요, 저희의 또다시 고질적인 병폐, 오디오 문제가 또 발생을 했어요. 무려 20분이 넘는 정말 대장정의 오전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네, 했는데 오디오 녹음이 중간에 끊겼어.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지금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밥도 먹어야 되는데 밥도 못 먹고 지금 뱃속에서 이제 꼬르륵 소리가 녹음될 수 있으니 그 점 이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오늘 별거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냥 좀 빠졌네 라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드러났다는 점에서 오늘 의미 있게 보아야 되는 시장이라는 점이죠. 어떤 것이요? 네, 달러예요.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증시각도기 TV의 미국 마감과 세계 거시경제 분석. 자,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78%가 하락한 34,060으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은 0.85%가 하락한 4,12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0.56% 떨어지면서 13,303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달러 지수는요? 네, 달러 지수는 지금 현재 89.78을 기록 중입니다. 여러분 89점이에요. 90점이 아니고 89점. 얼마? 약 0.4% 정도 하락을 했고 장중에 조금 더 빠졌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원은 그렇게 큰 약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로화 대비 상당히 큰 폭의 달러 약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아시아 통화 대비로는 그렇진 않은데 어찌되었건 지금 달러 원은 1128원 그리고 달러 위안은 6.42로 이쪽도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지금 살펴드릴 터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값 어떻게? 인플레이션. 자, 물건은 누가 만들어? 중국이 만들어. 자, 중국 위안화가 강세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난 월요일 아침에 한국 장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로 뇌피셜 가득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 월요일날 한국 장전 아침 방송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국 위안화도 강세로 접어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건 뭐야? 제품, 공산품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요인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달러 약세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 원재료 만드는 나라는 좋아지겠죠.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살짝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브라질 헤아라는 최근 한 달간 강세이고요. 그리고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도 한 달간 상대적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특징적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원자재 가격 그럼 먼저 봐야 되겠죠? 원자재 가격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나 비철금속,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 가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라는 걸 보면 숨고르기 해도 되는데 별로 숨고르기 안 했고요. 뭐 음식료 쪽에는 그 농산물 쪽에서는 커피값이 급등을 했고 뭐 다른 거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비철금속 가격이 한두 개를 빼고는 대부분 다 올라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달러를 주목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 조금 이따 더 깊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한 분들 다 살펴보고 가요. 이런 거 너무 안 해드렸더니 미안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86% 떨어졌고요. 나스닥 바이오텍은 0.27% 올랐습니다. 대표주들 주가 흐름 보죠. 애플은 1.12 하락, 아마존 1.17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0.86, 알파벳 1.16 하락, 페이스북 1.74 하락, 인텔 0.89 하락, 퀄컴 0.69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88 하락,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1.42 하락, AMD 0.28% 하락, 엔비디아 1.06%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반등을 했습니다. 0.18% 반등을 했는데 그동안에 빠진 거에 비해서는 반등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이에요. 이게 좀 그러지. 마이클 버리의 그 옵션, 야, 그게 근데 옵션이라는 거야. 옵션? 그냥 주식 공매도가 아니고 옵션?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생각하는 바로 그 옵션의 그 정도 금액이면 정말 큰 순매도 포지션입니다. 엄청난 공매도 포지션이에요. 엄청난 양인데 목숨 걸었어. 마이클 버리는. 근데 어쨌든 자, 그렇고 넷플릭스 0.54% 떨어졌고 웰스파고 2.17% 떨어졌고 벅시 해서웨이는 0.56% 떨어졌습니다. 알리바바 1.27%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 왜 제가 지금 달러를 얘기하느냐? 그냥 뭐 지수 떨어졌다 이 얘기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 지수가 얼마 올랐어요? 11% 정도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정도 빠질 수 있어. 어떻게 매일 올라가는 지수를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달러가 90이 깨졌다는 건데요. 자, 요럴 때 이제 차트 딱딱 떨어지고 옆에 쫙 저를 옆으로 옮기면서 차트가 딱 뜨면 참 좋은데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녹음도 못 하는데 어떻게 무슨 자, 근데 어쨌든 차트 한번 보세요. 5년물 차트, 5년짜리 차트, 그리고 장기 시계열로 한 20년짜리, 30년짜리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더 길게는 한 50년짜리, 40년짜리 미국 달러 차트를 봐보세요. 지금 현재 이게 5년짜리로 보면 딱 랭라인이라고 하는 쪽이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과거 저점까지 지금 달러가 저점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될까? 지금 많이 받치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 근처까지 떨어졌는데 반등 바로 했었죠. 이번에도 반등할 거라고 일단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대5 확률 이상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셔야 해요. 그러나 만약에 반등을 못하면 어쩔 건데 반등을 못하면 어쩔 건데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아침에 사실 이렇게 영상이 늦게 올라간 이유는 다시 녹음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사실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늦게 일어난 게 아니고 평소보다 늦었지. 평소보다 뭐 4시 때 일어나다가 지금 6시 때 일어났으니까 늦게 일어나겠는데 6시부터 계속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2시간 가까이 분석을 하고 방송을 하느라고 늦었는데 왜냐하면 이 달러 때문에 고민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더니 지금 이렇게 달러가 많이 떨어지는 게 언제였냐면은 2001년도 9.11 테러 이후에 어떤 짓을 했습니까? 연준이 그린스펀이 그린스펀이 그 행동 때문에 지금도 뭐 그린스펀이 뭐 골디락스를 만들었고 뭐 그린스펀이 진짜 뭐 마에스트로고 뭐 이러다가 사실 똥바가지 다 뒤집었었지. 나중에 청문회 나와서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의 차현진 박사 같은 경우는 정말 비난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진짜 무능한 사람이다.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지. 거의 나쁜 사람이야,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안 좋게 얘기해요. 왜? 너무 저금리를 오랫동안 놔둬서 버블을 만들어서 몽땅 다 2008년에 도륙을 시켜 뭐 장본인이 그린스펀이다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각색한 저 얘기예요. 네. 연출 각도기. 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2001년 이후로 금리를 쫙 내리고 그다음에 5년까지, 5년까지인가? 그렇게 금리를 내린 상태에서 이제 오르기 시작했죠. 그때 달러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때 달러가 2005년, 6년에 쫙 지금보다 낮은 상태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봐야 돼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 부동산가 미쳤지. 주식도 미쳤지. 자산 가격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달러 가치가 90 미만으로 쭉 떨어져 갖고 약세를 꽤나 오랫동안 했을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이 무엇냐? 자산 가격 폭등이에요. 그리고 2008년도 리만의 대재앙이 왔었던 거고 은행 다 망할 뻔했고 지금 은행은 건전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그때 그런 흐름들이 벌어졌어요. 자, 지금은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니까 원자재 발행시켜주는 신흥국들이 상당히 좋을 수 있죠. 호주, 그 다음에, 브라질, 캐나다, 뭐 이런 데 되게 좋을 수 있잖아요. 이미 캐나다는 지금 5년 내 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의 가치가 가장 많이 오르는 상황들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달러의 악세가 추가될 경우,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벌일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부동산과 연관돼서 또, 이건 뭐지? 하는 게 오늘 지표들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들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도 이제 살펴보죠.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달러가 도대체 왜 이렇게 크게 약세가 됐는지에 대한
중요한 동인을 제공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연준 이사들 중에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서 혹시 기억하실 분이 있는데 가장 매파가 어디에 어떤 분이시죠? 미국 연준에서 네, 댈라스의 누구? 로버트 카플란이지. 로버트 카플란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 이제는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 그것이 건전하다라고까지 얘기하셨죠. 근데 굉장히 뭐 합리적인 얘기예요. 그렇지, 맞지. 뭐 이 정도쯤 되면 테이퍼링 언제 할지라도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는 해야 된다라는 건 뭐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그런데 이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연준이 그렇다 해도 내 보니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는 아마 2023년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왜냐? 뭐라고 했냐? 내년 말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자, 그러니까 어떻게? 채권 시장이 사실 이런 상태면 주식시장이 다 떨어졌잖아요. 위험자산 회피였잖아요. 그럼 채권이 강세로 가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분위기 뭐야? 강력한 인플레이션 아니야?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명명백백하게 이게 조금 이따 말씀드린 주택시장에서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금리가 올라야지. 인플레이션 반영하려면. 근데 채권 시장은 연준의 이 말을 떡 하고 믿어. 그래서 금리 뭐 그냥 괜찮겠네 하고 아주 미세하게 오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의 강도,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인플레이션 강도와 비교해 봤을 때 금리 상승폭은 크다 적다? 적어요. 적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금리가 올라야 되지.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 금리가 올라야 돼. 금리가 딱 잡혀가지고 딱 안 올랐어. 그냥 풍선 효과 나지. 여기를 꽉 누르니까 저쪽에 뽕 하고 뭐가 튀어나와? 네. 달러 약세가 튀어나온 거. 뽕 하고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살펴보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오늘 지표로 나온 것들을 보면 부동산이 지표가 나왔는데 부동산이 지표가 안 오른 걸로 나와. 착공 건수가 안 올랐어. 하나, 투. 뭐야? 인플레이션 뭐 착공 건수 안 오면 경기가 뭐 그렇게 과열이 아니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눈 동그랗게 떠진다니까. 목재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목재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자, 여러분, 한국하고 달라요. 미국은 이렇게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그 단독주택 뭘로 짓는다? 나무로 지어요, 나무로. 한국은 그냥 아파트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짓지만 걔는 나무로 짓습니다. 그 나무 가격은 그대로 집값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른 자재들도 너무 올랐고 공급도 안 돼. 집을 못 줘. 그래서 착공이 못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착공이 못 올라간 거예요.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9.5%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이전에는 19.8%로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으로 인한 건축 활동이 위축이 된 건데 이 공급 활동 부족은 인플레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지금 당연히 인플레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 구조적인 하락이 아니라는 거야. 미국 4월 신규주택 허가 건수가 176만 건이에요. 연율 환산했을 때 전월 대비 0.3% 올랐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 상황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락을 보일 거다라는 게 전반적인 그 인식입니다. 4월 신규 주택 착공은 떨어졌지만 허가 건수는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거. 근데 지금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냐? 작년 대비로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미주택건설협회 NAHB 웰스파고에서 2021년 5월 주택 시장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83이 발표됐습니다. 83? 뭐 100도 안 되는데 왜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야. 기준이 50이거든. 기준이 50인데 83이 나왔으니까 이게 웬일이야. 굉장히 강력한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2000년 5월 팬데믹 터지고 난리 났을 때 그때 떨어졌겠죠. 그때는 얼마까지? 37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게 6월 7월을 기점으로 뜨기 시작합니다. 막 뜨기 시작했는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씨 코로나 내 모여서 못 살겠어. 바쁜 도시에서는 안 살 거야. 좀 떨어져서 외곽에서 살 거야. 막 예를 들자면 뭐 뉴욕 있는 사람들은 뉴저지나 이런 데 가서 사는 거죠. 네. 뉴저지 같은 데서 그냥 집 편안하게 짓고 살아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 집을 못 짓네. 나무가 없어서 집을 못 져. 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들이 당연히 인플레이션 반영되면서 금리 상승을 해야 되는데 있고 금리가 채권 시장에서 딱 멈춰 있는 거지.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채권 시장은 자기 좋은 것만 보는 거야. 채권이 좋으려면 어떻게 돼요?
채권이 좋으려면 가격이 올라야 돼. 채권이 좋으려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건 뭐예요?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채권이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채권 시장은 연준 말을 딱 믿고 자기 시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착각이지 사실은. 사실 착각인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채권 시장이. 자, 어디까지 버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상당하다는 거. 지난 3월달 해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매수는 한 달간 1188억 달러, 한 130조 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하고 유럽이지. 일본, 유럽 채권은 사봐야 마이너스 금리, 보합 금리, 제로 금리 이렇게 되니까 아유 그래 1.6% 이 정도 주면 됐네. 그거 사지. 10년물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과 관련된 금리 상황들 중에 현실을 인식시켜주는 금리 BER, Break Even Rate. 예, 제가 저 표현으로 제가 한국말을 번역해서 이거 누가 등재 안 시켜주나? 내가 번역자로 본전금리. 본전금리가 5년물이 2.73%입니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엄청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채권 시장도 알고 있어. 근데 국채 시장만 꽉 틀어막고 잡으면서 자기네 아유 안돼 담합한 거지 거의. 못 팔아 이 금리는 못 팔아. 채권 가격 떨어지는 건 용납 못해. 여기에 대해서 김일구 상무님이 재미난 얘기 하셨더라고요. 옛날에 채권 시장에 자경단이 있었는데 자경단이 이제는 일 안 한다. 그냥 버티기로 금리 낮은 버티기로 해서 경기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군요. 재미나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워낙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싸움이 시작됐는데 어딘가는 피를 토하게 돼 있죠. 어딘가는 피를 토하게 돼 있는데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이 주식시장에 나쁠 거냐? 아니야. 채권 시장이 나쁘지. 근데 그러면 주식시장 아니야. 인플레이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건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물건 누가 만들어요? 기업이 만들죠. 물건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기업은 매출이 늘어요. 매출이 늘면 실적이 이익도 같이 붙일 수 있어요. 매출 증가와 이익 증가 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래요. 지금 하락주들 다 보세요. 하락주들 스프레드 벌어지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매출이 늘고 이익도 같이 는다는 얘기예요.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은 가장 강력한 수단은 사실 뭐다? 기업이에요. 기업 투자를 해야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 난리야? 인플레이션이 무슨 뭐 악령이 오는 것처럼 왜 이 난리야? 왜? 연준이 금리 올릴까봐. 핵심 그거지. 연준이 금리 올리면 다시 내 돈의 10배 지금 돈 땡겨가지고 차입해가지고 좀 투자하는데 금리 한 0.5%만 올라가면 나는 부담이 얼마나 돼. 맞잖아요. 1억을 가진 사람이 100억을 땡겨와서 빌황처럼 100억을 땡겨와서 지금은 이자를 예를 들어서 이자를 한 달에 1,000만 원 내고 있었어.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오르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갚아야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내 돈 내산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은 그나마 금리를 올리는 거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국 시장에서 내 돈 내산으로 지금 주식 투자합니까? 빌황 보세요. 빌황이 왜 저렇게 박살났어요? 5배도 넘는 레버리지 썼다고 지금 시중에 뉴스가 돌고 있잖아요. 저는 그분이 복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타짜는 타짜인 거예요, 이 세계에서. 근데 어쨌든 자 그러니까 금리 올리는 것 때문에 그것을 무서워해서 시장이 휘청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나쁠 게 없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하고 넘어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금리를 상승 안 시키겠다. 내년까지는 안 시키겠다. 로버트 카펠란마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디로 튀었다? 달러 약세로 튀었다. 그래서 달러 약세가 지금 어떻게 갈지가 이번 시장이 진짜 중요하다. 잘 보자. 그러나 지난번에 여기서 반등을 쳤다. 그러니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자. 그러나 여기서 반등을 못하고 달러 약세가 기조적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원자재 가격 계속 오를 거고요. 자, 그 이후에는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런 것까지 다 시나리오상으로 짜놓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워낙 중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번 20분 이상의 영상을 날려가지고 그냥 끝낼라 그랬어. 그냥 3분 만에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또 성향상 말이 멈추질 않습니다. 입이 가만 있질 않네요. 과거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말 많은 사람들, 야, 너는 죽어도 입만 동동 뜨겠다, 뭐 이런. 제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자중해야 되는데.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부처님의 자비가 온 누리에 함께하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속에 부처님의 자비가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널리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비는 아침입니다. 안녕.